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펀드 투자의 세계에 같이 동반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민영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금융인이 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용어나 아니면 뭐 이론 같은데 낯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좌절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기초적인 용어도 몰라가지고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펀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서요. 투자의 전문가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이 전문가가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해서 얻은 성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펀드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 사람들의 소액 투자자의 돈을 끌어모아서 간접적으로 투자한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모집할 때, 펀드를 만들 때부터 펀드를 운용하고 그 성과를 다시 돌려주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고, 여기에서 걸리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펀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으로 오늘 봐야 될 게 이제 펀드의 기초적인 내용, 펀드 투자의 기초인데요. 전체적으로 목차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펀드라는 건 뭐죠? 여러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공동으로 투자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럿이 함께 이 펀드는 기초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펀드 투자의 기초입니다. 좀 더 크게 봐서 펀드 투자의 기초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펀드가 좋을까? 펀드를 선택하는 요령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가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펀드 투자의 실전적인 문제, 실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좋은 펀드를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고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펀드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속속들이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섭취하자,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바로 펀드 투자의 기초죠. 자, 그러면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도식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림으로. 펀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고 할 때 투자 권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2인 이상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해서 운용하는 그런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은 투자자가 될 것이고요. 이 투자자들이 자금을 공유하겠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결국 펀드를 가입하는 곳은 어디냐? 이걸 이제 우리가 판매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펀드 가입할 때 펀드를 직접 발행하는,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에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해 주세요라고 해서 판매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 은행 같은 곳이죠. 은행은 펀드를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만들어진 펀드를 대신 판매해 주는 데죠. 대신 판매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이런 곳에서 대개 펀드를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돈을 모은다는 건 이제 판매회사를 통해서 모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펀드 운용의 전문가는 누가 돼요? 이게 바로 자산운용회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적인 의미로, 법적인 용어로 이 자산운용사를 우리가 집합투자업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합투자업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이 전문가가 이 펀드를 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가 직접 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직접 만드냐? 그럼 큰일 나지요. 자산운용사가 직접 돈을 직접 만져서 운용하거나 아니면 자산운용사가 직접 취득한 주식을 자기네들 어떤 재산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운용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맡긴
펀드, 돈이거나 아니면 투자자의 돈을 운용해서 얻어진 자산,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은 자산운용사와 다른 별개의 법인이, 별개의 회사가 이것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수탁회사라는 겁니다. 수탁회사. 만약에 직접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돈을 맡거나 아니면 투자자의 돈을 이용해서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면 자산운용사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이용해서 취득한 자산 같은 것들을 임의로 처분해서 횡령을 할 수도 있고요. 배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돈은 자산운용자인 자산운용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정과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계정에서 신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관리하는 곳이 바로 수탁회사라는 것이고요. 자산운용사는 운용 지시만 하는 것이죠. 이거를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근데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펀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주식, 채권 같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자산 등에 대신 투자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투자자가 자금을 맡기면 물론 자금을 맡겨서 가입하는 곳은 판매회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럼 판매회사는 그 자금을 수탁회사에 넘깁니다. 절대 자산운용사에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지만 이 펀드의 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돈을 만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용 지시를 내리죠. 그러면 수탁회사는 그 지시를 받고 직접 투자를 하고 수익을 수령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 펀드의 구조를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펀드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펀드라는 것은 일단 공동투자다 하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라는 얘기죠. 여럿이 함께. 한 사람이 혼자 독단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펀드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청약 권유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의 대행 투자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신탁재산은 독립성이 있어요. 이 독립성 중요한 겁니다. 독립성이라는 건 신탁재산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신탁재산은요. 지금 고객이 맡긴 돈은 자산운용회사, 즉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신탁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신탁관계, 신탁을 지금 꼭 먼저 개념을 꼭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신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고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신탁이라는 말은 믿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신탁을 하려면 자기 재산, 자기 돈이나 재산을 믿고 맡기는 자도 있고 믿고 맡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맡기는 사람도 있고 맡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때 믿고 맡기는 사람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자,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자, 신탁자산을 맡는 자를 우리가 수탁자 또는 신탁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긴 수익을, 얻은 이익을 이렇게 주는, 이익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돈을 맡겼어요. 수탁자한테 네가 내 돈을 가지고 운용해서 좀 수익을 내봐. 그럼 수수료 줄게 라고 맡겼다라고 하면 이 수탁자가 이 위탁자가 맡긴 돈을 막 운용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익을 누구에게인가 줘야 되겠죠. 주는데 대개 보면 위탁자에게 줍니다. 위탁자에게 줄 때 이런 신탁을 위탁자 자신을 위한 신탁이다. 위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다 라고 표현해서 이걸 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자익신탁. 대개의 신탁은 자익신탁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위탁자가 나한테 이 이익을 주지 말고 내가 지정한 쟤한테 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위탁자가 이익을 주라고 지정한 자를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수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자하고 수익자는 대개 보면 같아요. 얘네들이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다를 수 있어요. 위탁자는 할아버지고요. 수익자는 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맡길 테니까 당신은 이 맡은 돈을 잘 운용해서 얻은 이익을 내 손자 아무개에게 주시오라고 한다면 위탁자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자는 손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탁 관계에는 3자 관계가 있어요. 이 신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펀드에서는. 왜냐하면 펀드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신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탁 재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위탁자가 만약에 자기의 재산을 내가 잘 운용을 못하니까 당신이 맡아서 좀 이익을 얻게 해보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면, 돈을 맡기면 이걸 금전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맡기면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맡기면 주식 신탁이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맡기는데 이때 대개 보면 돈을 맡기죠. 그러면 돈을 맡기면 수탁자가 이게 이제 대개 보면 펀드의 경우에 자산 운용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탁자가 이게 돈을 운용해서 얻은 성과가 있다 그러면 이 성과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배당은 반드시 신탁에 있어서는 원칙이 실적 배당입니다. 확정 배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펀드가요, 당신들이 돈을 맡기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1년에 10% 이익을 드릴게요 라고 확정적으로 약속하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모든 배당은 원칙적으로 실적 배당주의이기 때문에 펀드를 신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펀드의 경우에는 확정적인 수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펀드에서 확정적인 수익을 제시한다. 펀드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실적 배당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수탁자가 돈을 맡겨서 이것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잖아요. 채권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나 채권을 자신들의 고유한 재산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고유 재산과 자신들도 재산이 있을 거예요. 건물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 즉 자산운용회사의 고유 재산과 위탁자가 맡긴 신탁 재산을 함께 가지고 운용한다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재산하고 막 주머니 속에 섞어가지고 막 돈을 막 섞어가지고 운용한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겠어요?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 재산, 자신들의 진짜 재산과 분리해줘야 됩니다. 분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아예 자산운용회사는 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편입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신탁회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이 주식이나 채권은 수탁자가 부도가 나서 망하더라도 수탁자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이것도 네 재산이네? 하고 여기 압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수탁자의 재산이 아니라 위탁자가 맡긴 재산이라. 그래서 신탁자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어 있는 분리계정이고 그리고 신탁자의 재산은 이 위탁자의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과는 다른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립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성, 물상대위성, 그 다음에 실적배당주의 이런 건 중요하거든요. 혼동이 안 된다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신탁관계에서 법률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용어 이제 아시겠죠? 위탁자. 여러분들이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자가 위탁자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위탁자, 펀드 운용자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는 지정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펀드 재산은 실적 배당이 원칙이고, 그죠? 그 다음에 펀드 재산은 이 자산운용사의 고유 재산과는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분리돼서 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펀드의 법률 관계를 먼저 이런 측면에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와 독립성이 있다. 분산 투자는 또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산 보관 및 관리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자산을 펀드가 직접 관리하면 안 돼요.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관리하면 안 돼요. 이건 신탁회사에 보관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자,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은 다양하죠. 펀드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펀드 여러 가지 펀드가 굉장히 다양한 펀드가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상품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는 모두 평등하죠. 똑같이 돈 낸 만큼 수익을 받아가는 거니까. 그죠? 자기가 출자한 또는 자기가 납입한 자본의 비율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평등하고 그리고 원칙이 실적 배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정 배당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펀드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